5장 공학 분야 활용입니다. 구조동력학 분야에 활용했는데요. 1절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것, 심볼로 푸는 것, 2절에서는 고유치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 구조동력학 문제에서 가장 기본 방정식인데요. 이게 미분 방정식, 여기는 강제 진동, 강제 조화 진동, 초기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해답은 다음과 같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랩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요. 매트랩에서는 기본 내장 함수 심스를 사용해서 t와 6 값을 문자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분을 diff하고 .e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일개 미분은 그냥 디폴트, 그 다음 초기 조건을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dsolve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simplify라는 함수, 다 내장 함수입니다. 대부분 다 내장 함수고요. 대부분 행렬과 관련된 내장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패키지 호출 없이, 툴박스 호출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숫자로 변환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impy라는 심볼릭 패키지를 불러드릴 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그냥 불러드리겠다. 그래서 symbols는 simpy에 있는 함수고요. symbols를 써가지고 t를 문자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u를 문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equation이라는 함수, 여기서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이런 equation을 그대로 했고요. 여기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앞에 SP라는 SP 지금까지는 SP.diff라고 썼는데요. sy.diff, sy.symbols, sy. 뭐 dissolve, subs 이렇게 썼는데요. 모든 함수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굳이 sy. simpy라는 것을 앞에 넣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해졌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요. 함수, 서브 함수를 불러드릴 때는 항상 dot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dot diff. 예, 이렇게 썼고요. 물론 매트랩에서도 dot 함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C라든가 C++ 이런 데 있어서 dot 함수 자유롭게 쓰는 거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쓰고 그 다음에 플롯 해가지고 계산 결과를 출력시키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했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걸 그대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했더니 밑에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물론 그 결과를 해답이 뭐냐라고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매트랩보다 아름다운 결과를 보기 쉬운 결과, 라텍스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치에서 공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매트랩에서 매트랩의 심볼도 멤브레인의 고유치 해석에서 구한 모드 영상을 사용했는데요. 고유치 해석은 파이썬에서는 아이그와 아이그스가 있습니다. 중괄호를 소괄호를 쓴 것은 이것은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매트랩에서는 아이그스 해서 k와 n 값을 넣고 그 다음에 구할 고유치의 개수를 넣고 그 다음에 스몰에서부터 어센딩 커지는 순서대로 결과를 고유치와 그 다음에 고유치의 가까이 고유치에 해당되는 정규 모드를 출력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값은 일반 질량이 1인 정규 모드고요. 일반 질량이란 것은 요것 곱하기 질량 곱하기 1이 다시 모드 쉐입이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유치란 것은 고유진동수의 자승을 고유치라고 부르는데요. 오메가 자승 이라고 대각행렬입니다. 대각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numpy에서 이렇게 aig라는 함수를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numpy의 선형대수
혹은 사이파이의 스파르스에 속한 다시 선형대수에서 아이그스라는 걸 불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에서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아이그를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값은 모두는 SRSS 스퀘어 루트 썸업 를 전부 한 것이 1인 정규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D 행렬, 고유치 행렬도 오메가 자승인데 이것은 그냥 1차원 행렬입니다. 아이그와 아이그스의 차이점은 아이그는 전부 구할 때, 아이그스는 몇 개만 구할 때, 그래서 몇 개만 구한다라는 것이 항상 M이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고유치 해석을 구조동력학 책의 6.4의 3절에 나오는 모두 중첩법을 사용한 시간 이력 해석에 사용되는 참고로 구조동력학 참고 문헌에 있는 책은 매트랩이 주로 코드로 들어가 있는데요. 6판 후년에 6판이 나올 때는 파이썬과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썬으로 변환하는 작업, 매트랩과 파이썬을 둘 다 써야 되니까요.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메스 행렬과 스티프니스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스템 행렬을 이렇게 구합니다. M 인버스 K 나누기 M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드 행렬을 구하게 되면요. 모드 행렬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행렬, 세 번째 모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트랩과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을 해 봤습니다. 위에 것은 매트랩이고요. 밑에 것이 파이썬인데요. 매트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열상에서 쭉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numPy를 부르고 난 다음에 numPy에 있는 array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에 보면 거기 array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꺽쇠 표시가 굉장히 함수이기 때문에 소괄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행렬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행렬을 상당히 2차원 행렬도 상당히 처음에 볼 때는 번잡하게 보이는데요. 나중에 행렬이란 것을 매트랩이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엄청 간단한데 매트랩보다는 간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대신 파이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이 많습니다. 유저가 뭐를 할 수 있느니 프로그램 언어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한 유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아이그스를 썼고 저는 아이그를 써가지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삼행삼렬 그 행렬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아이그스를 써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SRSS가 1인지를 확인하려고요. 스퀘어 루트 sum of 스퀘어 루트 값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파이썬에서 구한 것들은 전부 다 SRS 값이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가 1이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랩으로 구한 것은 요놈 곱하기 매스 곱하기 요놈을 했더니 그 행렬 값이 1로 나왔다. 즉 일반화된 질량이 1인 거기 아이겐 밸류입니다. 서로 모태가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의 철학이 약간 달라서 출발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값이지만은 뭐 모두 형상은 상대적인 값이니까요. 어떻게 노멀라이즈 한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치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다음 것은 matplotlib 매트릭스 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나타낸 거고요. pyplot으로 해가지고 plt로 정의를 하고 약어를 쓰고 plt에서 플롯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낸 뭐 그림이 뭐 예쁜 축에 속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구한 모드 1과 모드 2와 모드 3의 형상과 모드 1, 모드 2, 모드 3의 형상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수치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과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것이 서로 간에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바쿠스를 사용해서 구한 건데요. 향후 구조동력학 6판에 들어가 있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바쿠스로도 문제를 풀어가지고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바쿠스로 문제를 구워서 했더니 고유진동수와 여기는 아이겐밸류죠. 아이겐밸류 21, 96, 212가 있고요. 그곳에 해당되는 모드 형상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서 앞에 매트랩 파이썬으로 구한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